코스피가 이틀째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며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해킹이 발생해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정보 악용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계 당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2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의 높은 연체율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잠시 뒤 첫 전원회의를 엽니다. 최종안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시장이 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등 곳곳에서의 충돌 속에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답답한 흐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눈치를 보는 사이에 안전자산은 또 천장을 뚫은 모습인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증시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장 초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 2,490선으로 올라섰다가 현재 2,48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710선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715선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75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주와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신안 해상풍력단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SK이터닉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LNG 운반선 건조기획 관련해 하나엔진은 1분기 영업이익이 14.8% 증가한 데 이어 역대 최대 수주 기대감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폼워커가 최종 임상시험이 인정된 네이처셀과 미 FDA 임상시험 계획 변경이 승인된 신라제는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플라스틱 공약 수혜 기대주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호재가 있는 종목별 흐름 외에는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금값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은 장중 온수당 3,504달러를 기록해 3,500달러를 넘었습니다. 금 현물 가격도 3,450달러 선에서 움직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면서 주요 화폐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지수는 98.5선까지 떨어졌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달러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장중 한때 97.9까지 떨어져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20원 후반에서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SBS BG 김종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출국 전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에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관세 애로 통합창구에는 지난 2월 이후 2달간 3,000건이 넘는 상담 문의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일부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여전히 파악 중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S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SKT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번호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여부는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가 악용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용자 및 시스템 전수조사에 착수한 만큼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KT는 추가 안전 조치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홈페이지와 티월드를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피해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비상대책반이 꾸려졌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또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렸습니다. SKT의 해킹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21일부터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를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사내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T의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보험처럼 매달 적립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들이 요즘에 늘고 있죠. 그런데 가입을 오랜 기간 해야 하다 보니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손해보기 십상이었습니다. 어린이 스포츠 학원도 상황이 마찬가지라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상조업체들이 흔히 운영하는 적립식 여행 상품은 중요 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중도 해약 환급금 환급 기준과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등의 정보를 설명서와 계약서는 물론 광고에서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어린이 수영과 축구 교실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는데 13세 미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도 오늘부터 가격 표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표시제가 확대되는 셈인데 그러면 주요 서비스 업종의 의무제가 4년 전에 도입된 상황에서 기존에 도입됐던 가격 표시제들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헬스장 등 가격 표시제가 적용되는 곳들이 가격과 환불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사업장은 최대 1억 원, 개인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지난해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당 10곳 중 1곳꼴로 여전히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서도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계빚 관리 기조에 대출문이 당분간 더 굳게 닫혀 있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얼어붙은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역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중소기업의 대출은 얼마나 깐깐해지는 겁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은 2분기 국내은행의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이 강화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태도는 1분기 3에서 2분기 6으로 다소 완화됩니다. 1분기 중 대출 취급이 부진했던 은행 중심으로 좀 풀릴 거란 전망인데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같은 기간 0에서 -6으로 악화됩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여신 건전성 관리 기조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2분기에도 대출 내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로 대출의 고삐를 더 죄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른 금융권의 자율 관리 명목인데요. 신용위험과 대출 수요도 모두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계대출 수요는 1분기 중 늘어난 주택거래 여파와 함께 신용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번 2분기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출 수요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 증가할 전망인데요. 다만 비은행권은 높은 연체율로 대출 강화 기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용 위험도에도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한해는 소득 개선 둔화, 채무 상환 능력 저하 우려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될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의 신용 위험 증가율은 1분기 8에서 2분기 17 수준으로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대출 환경 속에서 은행 어디를 가나 대출 받을 때 산정되는 금리가 비슷하다는 느낌 받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출 금리가 결국은 시장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졌는데 공정위가 여기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 차례 재조사까지 거쳐 최근에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 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에서 제재 대신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은행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각 은행의 정보 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선 심사 보고서에선 검찰 고발 의견도 제시했지만 재심사 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찰 고발 철회 외에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한 건데요. 종전엔 LTV 관련 대출 신규 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당초 수천억 원대로 예상된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간 계속해서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라 수천억 원을 넘는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반응인데요.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기존 주택 처분 방식의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키로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진입할 때 기존 집을 팔지 세를 주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집 팔고 이사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큽니다. 주례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기존 집 안 팔아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보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어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어구역 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건데요. 이 종전의 송파구나 강남 3구의 경우 이 지역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기존 집을 6개월 또는 1년 내에 반드시 팔도록 했습니다. 기존 집을 팔고 이사한 분들 괜히 집 팔았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 10채를 보유했던 한 매수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면서 이 막대한 세금을 냈다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또 강남, 송파, 양천구 등 관할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 주택을 안 팔아도 되는 건지 또 기존의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문의 전화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내수 침체 속 고물가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오늘 첫 회의가 열리죠. 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엽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030원으로 처음 10,000원을 넘겼지만 상승폭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는데요. 앞서 노동계는 12,600원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안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인데요. 앞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결정됐던 2018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인상폭인 16.4%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영계는 악화된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임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주의 60%가 최저임금 동결이 적절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1,030원도 47%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일정 근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직군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에는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유연한 사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올해 기대를 모았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신약들이 허가 단계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미국발 의약품 관세 등 악재까지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신약 개발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최근에 통과가 불발된 약들부터 좀 짚어보죠. 우선 브릿지바이오의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은 지난주 나온 임상 이상 결과 유의미한 약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 글로벌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에 등장해 해당 치료제를 홍보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엎어진 겁니다. 당장 코스닥 시작에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9,0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더니 오늘도 10% 넘는 급락으로 일주일 사이 1,2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상장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중소규모 바이오텍이라 재기에 기회가 주어질지도 불투명합니다. HLB 역시 지난달 제수에 도전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 식품의약국 FDA 허가가 불발됐습니다. 9만 원을 넘겼던 주가가 이후 반토막 났는데요. HLB는 그래도 의료기기, 소모품, 선박업 등 계열사들 사업 다각화가 된 터라 3쇄에 도전할 기초 체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작년에는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렉나자 허가를 받아내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크게 부푼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러 규제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약값이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의약품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신약 개발에 나서기엔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유한양행, 올릭스, 큐라클 등 업체들이 이미 기술 수출한 것마저 반환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행정부가 FDA 등 관련 인력을 대거 감축하면서 허가 절차마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면서 그 인하 폭을 축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5%인 휘발유 인하율을 10%로 23%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15%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됩니다. 국내 공급 물가가 6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오른 126.06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반영된 원재료는 1% 내려갔지만 달러원 환율 상승 영향을 받은 중간재와 최종재가 각각 0.1%, 0.3% 오른 영향입니다.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과 거의 같은 수준인 120.32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서울시 공기질도 좋은데요.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 부산 17도에 그치겠고요. 공기질은 좋습니다. 오늘 오후의 미세먼지 농도는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